예,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다들 쉬고 계실 텐데 자, 주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주말에 돈 벌기 공부 시간이고 주말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장이 저는 대세 상승, 불국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하반기에 수익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자, 오늘도 편하게 들으시지만 유익한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밤이랑 아침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진짜 당을 창당하려는 건지 조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트위터에서. 근데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CEO를 항상 보는데 이 CEO는 경영을 해야 되지 이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자꾸 CEO 리스크가 커집니다. 작년 말에 급작스럽게 붙어서 어쨌든 잘 트럼프 당선이 됐잖아요. 뭐 얼마 전에 싸우다가 이제 다시 화해했나 싶는데 이 정치 얘기나 특히 당을 창당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물론 요번에 메가빌로 넘어갔지만 재정부채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어요. 내년에 중간선거 11월 달까지는 이 정치적으로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서 특히 재정부채나 또 뭐 이제 정책 관련 공격을 할 텐데 좀 안 좋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한번 제 사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10년 됐습니다. 2015년에 제가 한창 그때 비상장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할 때인데 그 제가 되게 좋게 본 회사 있었습니다. 그 상장한 데에서 그때는 밖에서 상장하면 되게 돈이 많이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때 그 회사가 네이처 리퍼블릭이었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살려고 하다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침 거기 계시는 모임 중에 한 분이 그 회사 CEO를 잘 안다는 거야. 얘기를 들어봤지. 그래 그분이 다 좋고 좋은데 도박을 하세요. 지금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나중에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저는 그때 투자 안 했어요. 정말 잘했지. 상장도 물론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재계에 문제되고 돈 된다, 도박한다, 별별 얘기 나오면서 그 네이처 리퍼블릭이 상장을 실패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1년대 제가 단타 치는 트레이더 하는 분 아니면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고 성장성을 본다 그러잖아요. CEO를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정치 얘기하는 CEO 치고 안 불안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왜 신세계 이마트에 정 회장님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는 오선물 안 하시지만 많이 봤는데 안 좋아요. 정치인들은 계속 여 갔다 저 갔다 그 정치인들 거치면서 기업을 키워야 됩니다. 한쪽 얘기하는 게 별로 안 좋다니까요. 자기 있더라도 그걸 좀 숨겨야 되는데 이렇게 미묘하게 정치적으로 뭐 재정부채 부담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꼭 테슬라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계속 볼 거예요. 재정부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걸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사담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좀 2025년 7월달 살짝 조정이에요. 6월달 정말 강했고 강강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이후에 등락 조정이 들어간 당연한 겁니다. 조정 들어간 상태에서 정말 하반기에 저는 또 큰 흐름을 보여줄까 봐요. 이런 흐름은 2017년 계속 얘기했던 데자뷰 1기 트럼프 1기 때에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정책 내면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하고 대선주 바이오주 다 갔을 텐데 이때 흐름도 생각나고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가 제로금리 다 낮추고 글로벌적으로 돈을 진짜 많이 풀었잖아요. 돈이 역대로 많이 풀리면서 40년 만에 인프레를 만들었던 유동성 장세 또 그때 조목장에 왔죠. 이때 두 개가 짬뽕된 느낌이에요. 그게 5년 만에 온 겁니다. 이런 강한 장에서 이 자신감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제로금리는 아닙니다. 예전에 갔던 그런 정통적인 금리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내리더라도 중금리 시대예요. 뒷단적 부러진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밸류 실적까지 따지는 17년, 20년이 짬뽕 됐지만 정책장, 종목장, 수급장 거기에다 어닝 밸류까지 봐야 되는 꽤 괜찮은 대세 상승 불장이다. 이게 가장 큰 기본적인 올해 하반기, 물론 내년도 보지만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10년 전입니다. 또 옛날 얘기 드리는데 10년 전이 아니라 그때 한 2008년이니까 벌써 17년 전이네요. 2008년에 제가 청담동 삼성증권 갤러리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 되게 어리버리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이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 7, 800억 정도 관리할 때인데 이 부자분들이 되게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트레이딩하고 수수료 같은 게 중요해서 막 짧게 매매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안 좋은 거죠. 근데 부자분들 만나서 사모님, 사장님 이래서 안 좋습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막 설명을 막 드리잖아요.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이 다 듣고는 그렇게 하세요. 자, 오대리 오과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설명은 잘 들었는데 대책을 내놔. 이미 빠진 거는 빠진 거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 되게 달랐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사이클을 잘 타고 시황을 공부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황 담당으로 많이 갔는데 이런 지금 사이클을 잘 타고 몇 년만 온 사이클을 정말 잘 누리셔야 됩니다. 잘 타셔야 되고요. 시황이 진짜 중요하고 2017년 같으면 제가 요때죠. 2017 요때인데 회사를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그만뒀어요. 박근혜 탄핵되고 정말 장이 안 좋아서 이때 좀 주식 들어가면 되겠다. 그런 것 좀 있었거든. 제가 빠질 남들 안 좋았을 때. 퇴직금도 받고 돈도 번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돈이 있을 때였어요. 이때 그래서 제가 야 장이 올라간다 내 생각대로 맞지 하면서 2017년 장 그렇게 좋았을 때 대북주, 바이오주 이거 별별 걸 다 사면서 종목 60개까지 넣습니다. 완전히 백화점이 됐어요. 잘 됐겠습니까? 오천에 이렇게 한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무조건 안 돼요. 지수를 못 따라갑니다. 내가 정말 좋게 보는 게 있어서 따블이 났어. 근데 종목 비중이 5%야. 의미가 없어요. 자기 전재산 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후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야. 그러면 좋은 걸로 몰빵해.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떻게 될게요? 이렇게 2017년에 꼭지치고 2018년 트럼프 관세 때리면서 훅 떨어질 때 빅수급 엑시트가 뭔지 돈이 들어간지도 몰랐어요. 올라가면 막 더 사고 더 좋으니까 더 사고 내 말이 맞지 막 불타기 메뚜기 매매 하다 보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그 좋은 장에 올라갈 때 살짝 보다가 욕심 때문에 포트관리 빅수급 못 봐서 끝나버렸어요. 크게 손해봤습니다. 이때도 아마 2015년만큼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결국은 올라갈 때 수익 보지만 떨어질 때 몰라서 손실을 더 보게 되는 케이스. 지금은 절대 안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시황 보는 사이클과 지금 보는 우리는 딱 집중해서 들어가는 것들 있죠. 이렇게 하는 그 매매가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4년 동안 사이클 잘 타고 있지만 우리 포트나 우리 시황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발전하는 우리 채널. 자, 주식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포트 내에서 우리끼리 이 사이클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절대평가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간단하게 미국과 중국 매일 드리니까 보고 넘어가면서 하반기에 정말 불국장 대세 상승장에 대한 제 실전 노하우나 내용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다지고요. 결국은 하반기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살피는 과정. 7월 달에 조정 기회다. 특히나 중요한 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갖고 있는 포트도 있지만 차트와 거래 대응까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칠게요. 자, 오늘도 7월 되면 바쁘시잖아요. 사실 이제 막 더워지니까 휴가 준비도 하고 많이 가실 텐데 특히나 이제 자제분들이 방학이잖아. 이런 가운데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같이 공부해 주는 분들은 이번 사이클 잘 타시면서 정말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참, 그리고 2년차가 요번에 멤버십 개편을 제가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진짜 오늘 기존 고객분들 한 4분의 3 정도가 같이 다 따라오셨습니다. 원래 한 2만 몇천 올렸잖아요. 그러더라도 정말 감사하면서 드리고 곧 있으면 아마 구독자가 2,000명 될 것 같습니다. 얼굴도 안 보이고 마케팅도 하는데 2,000명 정말 큰 숫자라 생각하고 꾸준히 봐오시는 500분 정도 제 찐고객 모집할 때까지 정말 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저는 이 정도 되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 우리끼리 가야 되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만의. 그죠?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엄지 버튼 눌러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사설이 길긴 했다 그죠 이번에는. 자, 미국은 제가 에러건트 트럼프다. 아마 올 하반기 내년에 혹시 미국장 버블 나오더라도 저는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예전처럼 세계의 경찰은 아닙니다. 미국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을 깔고 가고 어쨌든 마음대로 되긴 해요. 박빙이지만 요번에 메가빌이든 뭐도 정치적으로 다 넘어갔죠. 자, 금요일 날은 미국이 휴장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대신에 미국 선물도 한 0.6% 빠졌어요. 그다음 유럽도 보니까 한 0.5에서 0.1%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리 빠졌으니까 월요일은 뭐 그게 나쁘진 않고 개별적 움직일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가 또 관세 관련해서 서한 보내겠다. 말 안 듣고 제대로 안 하면 50%나 70% 관세를 때릴 거야.
겁을 주다 보니까 또 그렇겠죠. 이런 부분이 실제로 7월 8일 선 그 마감이 아니라 실제 관세는 8월 1일부터야 또 은근슬쩍 한 달 미뤘습니다. 이렇게 아마 7, 8월 계속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 봐야 되고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영국은 10%, 베트남은 20%, 스위스 10% 얘기 나오죠. 뭐 일본 얼마나 내릴지 봐야 되는데 7월 말에 일본도 차면 선거 있습니다. 조금 쉽지 않을 그런 과정. 우리나라 원래 FTA 제로금리인데, 좀 제로 관세율인데 이거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품목 관세 보면서 잘 되길 바랍니다. 인도도 된다는 얘기죠. 자, 메가빌 얘기도 어쨌든 나왔던 거는 그래요.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지금 M2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지금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SLR 규제, 은행 규제 풀어주는 거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돈이 풀린다고 돈 벌기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금리 압박하는 이유가 지금 부채 한도가 이번에 메가빌 때문에 5조 달러나 넘었어요. 이제는 41조까지 재정부채가 늘었단 말이야. 아마 딴 거 줄이더라도 3, 4조가 부담이 더 커진다 보는데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이 무지막지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때 옐런이 했던 단기채도 있지만 옛날에 싸게 발행했던 그 미국 국채 되게 쌀 때 그 저금리로 나왔던 애들이 지금 돌아온단 말이야. 올해 내년 계속 돌아와요. 이거 금리 안 낮추면은 부채 이자가 계속 늡니다. 이 때문에 계속 트럼프와 베센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물론 9월 달부터는 금리를 한다 보지만 7, 8월 달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박스 미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지금 이 부채, 무지막지한 부채를 녹이기 위해서 AI 플러스 로봇을 키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미국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때문에 생산성, 성장성 막 키우고 있잖아요. 향후적으로 로봇이 따라온다 봐서 꼭 이를 보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라 말씀드리죠. 여전히 돈 풀기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은 나쁘지 않다. 7, 8월 달에 7월 30일에요. FOMC가 있고 특히 8월 달에 잭슨홀은 항상 매년 이때 좀 장이 안 좋았어. 그걸 봐야 되겠다는 7, 8월 살짝 보면서 여전히 낙관적 미장이지만 퍼는 22배라 싸진 않다. 견조하나 건강하진 않다. 하지만 추세는 괜찮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미국 쪽의 글로벌 정신은 괜찮다. 요 정도 보고 계속 매일매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중국을 잠깐 봅니다. 중국을 뭘 보냐면 요거는 사이클 한번 볼게요. 중국이 작년 9월 달에 돈 그렇게 푼다면서 11월 달 트럼프 당선을 미리 좀 대비를 했었어요. 미리 돈을 풀어서 정시를 땡기고 내수를 키우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항상 사이클이나 파동을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중국 홍콩 정도 보고 있으니까 자, 보면 홍콩이 작년 트럼프 당선 전에 한번 급등해서 올려놨어. 워낙 안 좋았다. 뭐 중국 흥다 죽는다 했다가 죽으면서 돌아왔어요. 올려놓고 이제 트럼프 되니까 출렁거렸어요. 출렁거리고 당선되고 올해 초에 다시 달러 약세되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 달에 관세 텐트럼 한번 오르고 4개월 쉬고 오르고 4개월 쉬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2, 3, 4, 5, 6, 4, 5, 6, 7 4개월 쉰 이후에 신고가 돌파를 8월 달에 좀 봐야 됩니다. 그거만 보세요. 8월 달에 뭐가 있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있습니다. 우린 투닥거리고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장세를 막 안 좋게 만들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도 시진핑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초청한다, 우리가 간디는 하고 있는 거 봤을 때 2017년처럼 올해 4분기쯤 가서 미중간은 조금 잘 만들 확률도 있습니다. 큰 흐름 보시고 그러면 내년에 미국에 다시 버블을 AI든 로봇이든 생산성 얘기하면서 키울 수 있는 큰 글로벌 시장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같이 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7, 8월 달만 등락 좀 보면 하반기에 잘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은 시장 개방하라 그러잖아요. 그 내수를 키워야 되거든. 그래 시장을 개방하지. 그 환율을 좀 봐야 되는 부분에 환율 협상 들어가잖아요. 달러 약세와 함께.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원화도 영향 미치니까 중국은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는 아까 사이클도 꾸준히 보고 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이클 탈라면 스토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도 차례 돌아온다. 대세 상승이다. 233740 얘기 드렸고 화장품에 꽃이 핀다. 부동산 말고 주식으로 미는 정책.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이오 선순환 돌면서 딱 쳤죠.
RTO전 올랐고 코스닥도 한번 올랐는데 금요일날 변동성이 한번 우장창 왔습니다. 7월달에 조정장 등락인데 큰 흐름 바뀐 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삼전이 올라가고 바이오, 코스닥까지 말씀드리는 순환매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큰 흐름은 7월달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전에 혹시 출렁거릴 때 불편하시면 회원별로 보실 만한 간단한 오전 방송도 찍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2021년 갔던 3,300을 저는 돌파한다 봅니다. 이걸 돌파한다 봐요. 이거를. 이게 지금 7월 달에 출렁거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출렁거릴 때 되게 좋은 게 잡으시면 되고, 이럴 때 출렁거리다가 올라가서 이걸 하반기에 돌파한다 보고 종목장은 좀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도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주 얘기 드렸던 정배열 패턴이 항상 있고 나서 출렁거린다. 그 다음 코스닥은 이제 정배열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좀 더 흔들거리고 지금 코스피는 좀 강한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여기 정배열 낮죠. 여기 낮잖아. 단기 출렁거리면 되게 좋은 게라 보세요. 이번에도 코스닥도. 자, 문제는 근데 어느 게 주도주인데 뭐 내가 보는 물론 삼전 바이오 뭐 코스닥도 보지만 그런 종목장을 7월 달에 더 열심히 볼 거예요. 우리는 한류와 로봇을 좀 더 좋게 보는 게 있죠. 바이오도. 근데 우리나라가 왜 불국장의 대세 상승이냐를 꾸준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가장 기본에 깔고 계셔야지만 흔들어도 큰 걱정을 줄이세요. 정책 플러스 수급 플러스 성장 실적이 붙었다 있습니다. 앞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 정책이 지금 나온 5년 대통령제 보면 이제 첫 임기잖아요. 문통 때도 첫 해는 정말 좋았어요. 트럼프도 아마 에러건트하지만 올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첫 임기 첫 해고 총선 있죠. 가장 큰 총선도 28년대가 돌아옵니다.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파워가 너무 좋아요. 살짝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것도 내년 6월입니다. 최소 1년 간다는 얘기야. 최소 1년. 그죠? 이런 정책적인 베이스 봐주시고, 어쨌든 강한 정책이 저는 예전에 역대 한번 주식 얘기했지만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강한 정책은 못 봤어요. 주식을 사라는데 부동산 사지 말고 돈을 땡기라 하잖아. 물꼬 이쪽으로 털라는 게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물론 부동산 보는 분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들이 되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나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 정부의 특징도 볼 수 있으니까 주식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쪽으로. 추경 돈 푸는 것도 31조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70조나 많이 버는 데는 100조까지도 얘기해요. 재정적자 돈도 푼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물론 금통이 한원도 안 되겠지만 또 다음 달 넘어가면 금리나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잡힌다면. 그러면 최소한 말씀드렸던 정책이든 정책이 이 정치권이 최소 1년 갈 수 있는 정책의 파워를 마련해 있다. 그런 이유에 정말 중요한 6월달에 정말 많이 올렸던 상법 개정, 한 번도 시도한 적 없었던 우리나라 정시의 콜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든 우리나라 투자자가 먼저 바뀌어서 이미 기업들이 우리 투자자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지금 받침이 되고 있는 건데 이사 충실 업무가 정말 좋은 거고요. 이제는 대주주가 아니라 같이 일반 주주도 봐주란 얘기지. 어쨌든 그게 법적으로 바뀌었고, 향후도 집중투표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 중에서 약간 보완하는 거는 대주주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 있죠. 양아치 같은 게 있습니다. 왔다 갔다 양아치, 특히 작전 같은 애들이 있는데 윤통 때 딴 건 없지만 이복형 강구원장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전 같으면 작전이 있으면 기껏해야 5년 10년 뒤에 나올까 말까입니다. 조사가. 요새는 바로바로 들어가죠. 2017년과 지금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20년과 다른 게, 그때는 실적이든 뭐든 물론 재료금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의별 게 다 갔어요. 몇 배 가고 10배는 보통 막 갔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잘 없어요. 물론 급하게 가는 건 있지만 기본들이 다 탄탄한 편입니다. 실적 어닝을 다 봐야 돼요. 수급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복형 강금원장은 지금 바뀌겠지만 이분이 작전 테마를 정말 열심히 잡았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이번 정부도 이어집니다. 작전하면 패가망신이라잖아. 공매도 치면 너네들 돈 이빨 물린다잖아. 불법 공매도 치면.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 이유에 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반적인 가계 40대, 50대, 60대, 70대 일반 가계의 75%가 부동산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들어와서 우리 24%, 이 주식 아니에요.
금융자산 23%니까 예금 빼고 적금 빼고 보험 빼면 주식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제가 작년 올해 말 계속 얘기했던 미국에 정말 많이 가던 애들이 개미 눈꽃만큼만 우리나라 들어오면 확 바뀐다 했잖아. 저는 그건 된다 보거든. 지금 되고 있고. 이게 좀 눌리면 여기서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예탁금이 이제 70조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21년에 76조를 저는 넘어갈 수 있다 봐요. 그럼 이제 하반기 챙기겠지만 이런 수급 쪽에서 누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분명히 저는 물꼬를 이쪽으로 튼다고 봅니다. 미국은 당연히 이 금융자산 특히 401k 때문에 70% 넘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일본 같은 케이스가 되게 특이해요. 일본이 지금 금융자산 60% 넘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되게 바뀐 거예요. 한 30년 만에 이번에 니케이 뭐 신고가 가고 그랬잖아요. 아베가 했던 건데 이게 확 올랐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일본 밸류 보면 일본처럼 수년에 만드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거예요. 이 금융자산 주식에 대해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 스마트하고 스피드합니다. 아시죠? 예탁금을 저는 지금 출렁거리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사이클에 대한 얘기, 파동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히 보세요. 재밌게.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 이 1000포인트를 넘어가는데 2020년에 한번 치고 2007년에 한번 치고 2011년에 쳤어요. 그렇게 하다가 돌파가 됐습니다. 문재인 때 2000포인트 문재인도 한번 치고 2000포인트 맞죠? 아 이게 2000포인트구나. 아 그전에 1000포인트 맞고 2000포인트로 보세요. 세 번 치다가 돌파 됩니다. 자, 그 요번에도 3000포인트 한번 치고 다시 시도해서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저는 또 스피드하고 정책적 법적으로 많이 바뀐 것 때문에 돌파가 상당히 강하게 되고 있다 봅니다. 그 정도로 사실 투자나 투기에 대해서 투기는 아니지만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3,300이 아니라 PBR 이제 그래봐야 1.1배거든. 1배거든. 3,300이.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돌파되는 과정에서 3000포인트 안착과 들어가는 흐름을 올해와 내년에 저는 조금 더 예전보다 단축시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민생은 정시랑 상관없어요. 민생이 좋고 경제 좋았을 때 있습니까? 정말 남들 죽어라 할 때 항상 정시는 바닥을 치고 반등을 줍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전 재밌었는데 2014년이에요. 2014년 이런 글이 떴습니다. 예전에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전 박근혜 시절에 최경환 부총리 빚내서 집사라 했을 때 언제냐면 2014년 8월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손님들 모아놓고 강연을 좀 크게 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나는데 그때도 막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야 무슨 집을 사. 2008년부터 7년 8년 내리 빠질 때였거든. 어쨌든 이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이때 주택이 샀으면 제일 싸게 샀을 때입니다. 2014년 15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책적으로 뭐죠? 아예 대놓고 주식을 하라잖아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밀어주고 수급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주식에 되게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보면 지금 내수주들 있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수주까지 정말 정시를 키우고 글로벌 하듯이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거냐. 야 정시에서 돈 벌어서 내수를 키워. 그렇게 좀 하려고 막 하고 있지만 딴 나라 다 하고 있지만 그게 쉬울 거냐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여전히 내수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올라오더라 바닥에 올라오더라도 물량도 있지만 정권주 같은 거 빼고는 별 관심 없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경기와 민생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좋아질까라 보는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정시는 올라가는 거죠. 선행지수니까. 근데 우리는 금융 사이클만 잘 타시면 되는데 매일 잘 타시면 되는데 문제는 2017년, 15년, 20년보다 이 난이도와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해요. 2023년에 그렇게 2차 전지 1배씩 가도 사실 우리는 뭐 잘했지만 돈 많이 벌었습니까? 다 물렸잖아요. 올라갈 때 돈 벌어봐야 2017년 저처럼 빠질 때 또 다 물려요. 지금도 올라가 좋다 그러지만 나중에 그걸 모르면 또 물리게 되고 이 올라갈 때도 쉽게 주도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 내수가 좋아질지는 솔직히 다른 문제예요. 냉정하게. 내년에 이 실물 경제가 좋아질지는 봐야 됩니다. 지금은 최소한 올해 하반기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 우린 금융 상반기 금융 사이클을 타면서 우리끼리라도 정말 수익을 꾸준히 내셔야 됩니다. 남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우리나라장을 들어간 상태에서 흐름을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좋아하는 수급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수급 얘기. 자, 수급은 크게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역대로 30%까지 코스피가 떨어져 있다가 삼성전자 49%가 떨어진 게 바닥이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한 2조 샀더라고요. 5조도 한 5월 달에 1조 사고 6월 달에 2조 샀는데 사다 좀 줄였잖아. 자, 상법 개정 나왔으니까 이제 세로니아 개인들도 그럴 수 있고 기관들도 그럴 수 있어요. 금투 같은 데는.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이 이제 시작하는데 외국인이 6월 달에 출렁거렸다고 10개월 만에 들어온 사이클이 다시 꺼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외국인이 제가 25년 동안 진짜 열심히 말씀드리잖아요. 이 습성을 제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발라서 말씀드리고. 얘들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싸게만 했단 말이야. PBR 0.8 뭐 1배 안 됐는데 1배 정도 된 데서 우리나라 살 수 있는 국장 매력들을 저는 보고 있다 봅니다. 매년 뭐 6월 달에 MSCI 관찰국 뭐 선진국 지수도 보는 거지만 향후적으로 같이 보세요. 제가 보는 거는 외국인들이 충분하게 사이클을 만들어 갈 거라 봐요. 근데 문제는 삼전을 좀 사고 상방이 좋았던 조선방사를 좀 때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반기 어떻게 해서 얘들은 요리를 할 거냐, 지 좋아하는 롤코를 만들 건지를 제가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저는 돌아온다 보는 거 큰 흐름상. 개인 예탁가 아까 말씀드렸죠. 66조, 70조 왔다 갔다 하는 단기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자체가 2020년 못지않다 보는 거예요. 솔직히 투자 말고 할 거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분도 미국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장 올라오면 분명히 또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더 올라가잖아요. 서양게임 분들도 우리나라 들어온다 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강하거든요. 이런 게 절대 개인 예탁금도 못지않다. 자, 기간이 중요한데 기간도 보는 분이 계세요. 기간은 저는 안 보지만 연기금 봅니다. 작년에 정말 빠졌을 때 10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연기금이 정말 잘했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부터 진짜 간만에 제 역할 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기 시작해서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가 5월까지인가 11조를 샀어. 11조 엄청 샀어요. 정말 잘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5월달 6월달에 외국인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얘들은 살짝 때립니다. 많이 때리진 않아요. 6천억 정도. 근데 때리는 게 뭐죠? 많이 올라왔던 조선방사 이런 걸 좀 때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얼마나 팔 거냐, 앞으로 또 팔 거냐 보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사실은 워낙 쌀 때 들어와서 우리나라 더 올라가잖아요. 파는 것도 줄이겠죠. 물론 전체 우리나라 비중에 대해서 내년에 줄어드는 건 있지만 이 흐름은 계속 보면서 제가 섹터를 바를 때 보는 거지 크게 보는 건 아니다. 참고만 하시라.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묵직한 방향과 지금 들어오는 개인 예탁금의 종목장의 중요한 수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반기에 뭐가 주도주 될지 제가 맨날 보면서 빅수급 체이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주도 섹터 점검을 제가 갈 텐데 요거는 시간이 30분 됐네요. 두 번째 찍을게요. 일단 요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 파트는 따로 찍겠습니다.